한때 일본은 전 세계 영화 시장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화 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영화 시장은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OTT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는 데 반해 일본 콘텐츠는 말 그대로 완패를 당했죠. 일본에서 영화는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영화들이 지배적인데요.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할 때 원작과의 동일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화의 과장된 표현을 영화에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영화들은 흥행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유명한 감독들도 한국행을 택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일본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현주소를 반성하기는커녕 한국행을 선택한 감독을 억측까지 해가며 까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그에 굴하지 않고 일본 영화 산업을 향해 무게 있는 팩트폭력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코로나19로 개봉을 미뤄왔던 기대작들이 드디어 하나둘씩 개봉하면서 극장가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에 관심이 뜨거워지는 한편, 얼마 전 개최된 75주년 칸 영화제에서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날 칸 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이 사상 최초 칸 영화제에서 다른 작품들과 경쟁을 하는 부문에서의 모든 상을 섭렵하게 된 것인데요. 그야말로 한국의 영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뽐냈습니다. 실제로 이번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다양하고 역동적입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지자 잠시 허탈한 웃음을 내짓더니 한국 관객들은 웬만한 영화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장르 영화 안에도 웃음, 공포, 감동이 다 있다 보니 영화인들이 많이 시달렸고 그렇게 한국 영화가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며 한국 시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영화들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개봉작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영화는 브로커였는데요. 브로커의 감독은 일본인인 고레에다 히로카즈였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환상의 빛을 시작으로 원더풀 라이프, 디스턴스, 아무도 모른다, 어느 가족 등 꾸준히 작품 활동으로 일본에서 팬층이 두터운 감독입니다. 심지어 그의 대표작 중 어느 가족은 201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까지 받았었죠. 그런데 그가 정작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한국의 간장게장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라 밝힐 정도로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기도 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 배우들을 향한 러브콜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송강호, 문소리, 배두나, 전도연, 마동석 등 여러 한국 배우들에게 영화제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적도 수두룩하죠. 특히 송강호 씨를 향한 관심만큼은 꾸준히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은 지난 2016년 국내 영화 변호인이 일본에서 개봉하던 당시 도쿄 신주쿠의 한 극장에서 진행된 무대 인사에 등장해 송강호 씨는 가장 영화를 함께 찍어보고 싶은 배우다. 그런 미래가 있으면 기쁠 것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방구석 일열과 SBS 본격연애 한밤 등에서도 송강호 씨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꾸준한 구애에 한국의 배우와 일본 감독의 합작품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까지 되었다고 하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몰락하는 일본 영화 산업을 버리고 기회주의자처럼 한국으로 갔다며 비판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칸에서 박찬욱 감독이 수상하면서 트로피를 받을 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눈가를 닦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로 송출되자 일본에선 이제 진짜 한국인이 다 되었네, 한국에서 살지 그러냐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나 그들의 억측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히로카즈 감독은 사실 눈물 닦는 중이 아니었다. 극장 안이 정말 더워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식히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하필 그 타이밍에 눈가를 닦는 바람에 울고 있는 것처럼 찍혔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워낙 박찬욱 감독을 존경해서 박찬욱 감독을 보고 우는 내 모습이 언론에 남는 것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대로 넘어갈까 싶긴 했지만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다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히로카즈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안겨주었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단지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를 들며 욕을 할 구실을 찾고 있었죠. 사실 이들이 이렇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공격하는 것은 일본의 쟁쟁한 배우들을 등지고 한국 배우들에게 매달려 영화를 찍은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고레에다 감독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종종 참석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만들고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하자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일본 영화계는 점점 폐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일본 영화는 내수 시장이 커 그것만으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에게도 배급회사에게도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객들에게만 먹히는 영화를 택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화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며 팩트 폭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영화의 자금 조달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이 프로듀서와 대화해봤을 때 한국에서는 흥행 수입의 40~50%를 극장 측이 갖고 남은 60%를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4의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 들었습니다. 즉, 가장 땀을 흘린 제작진의 손에 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0%를 나머지 관계자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감독에게 떨어지는 돈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돈 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 만족스러운 협상을 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죠. 실제로 이런 이유들은 일본 영화 산업의 발전을 붙잡는 요인들입니다. 일본 영화 감독의 로열티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극장 개봉 후 작품이 크게 성공하더라도 추가 수익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DVD나 인터넷을 통한 수입도 적지 않은데 감독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2차 매체 판매액의 1.75%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땐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자본 배경이 없으니 영화 감독들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기가 검증되고 팬덤이 있는 원작에만 투자가 집중되면서 오직 영화만을 위해 쓰는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레에다 감독은 정말 이대로 간다면 일본 영화는 세계에서 잊혀질 수도 있다며 경고를 했는데요. 이와 달리 한국의 배우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강호는 매 테이크 다른 연기를 보여주고 연기의 신선함이 유지되는 배우입니다. 보통 테이크를 거듭하고 반복하다 보면 연기가 굳어지고 신선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송강호는 어떤 테이크를 가지고 가더라도 새로 대사를 듣는 것처럼 상대의 대사를 듣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배우는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집에 갇혀 지내면서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나의 아저씨를 보고 이지은이라는 배우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참 표현력이 풍부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가수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이유의 노래를 들어보고 더 많은 욕심이 생겨 이지은의 목소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면을 일부러 더 만들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영화에 임하는 그녀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제가 짠 대본에 한국식 욕을 더 추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환영했죠. 선배 배우인 배두나는 일본어 대본 원본까지 함께 요청하여 읽어보더니 저랑 함께 검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모두가 빙 둘러앉아 한일 대본을 놓고 4시간이나 대사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라며 한국 배우들의 열정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괜히 한국의 영화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이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많은 한국 배우들과 작업하게 될 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